여성은 악하다. 이 도발적인 문장은 전설적인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의 가장 논쟁적인 사유 중 하나를 요약할 수 있을까? 집단 무의식과 보편적 원형에 대한 그의 이론 뒤에는 오늘날의 많은 추종자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여성 정신에 대한 비전이 숨어 있다. 융은 여성이 문명 전체를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인가? 아니면 자기 시대의 편견에 갇힌 한 남자의 반영에 불과한가? 우리가 융 심리학의 그림자 측면을 탐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의 여성성에 대한 이론은 왜 오늘날까지도 불편함과 매혹, 그리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가? 인간 정신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할 준비를 하라. 여성에 관한 융의 가장 논쟁적인 사상의 핵심에는 심리적 상보성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이 놓여 있다. 융에 따르면 모든 남성은 자신의 무의식 정신 안에 여성적 측면인 아니마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여성은 남성적 대응물인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 자체의 근본 구조를 말한다. 융은 아니마가 남성에게서 내면의 여성 원리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꿈과 환상 속에서 유혹적인 인물, 양육하는 어머니, 지혜로운 안내자, 혹은 때로는 파괴적인 요부로 등장한다. 아니마는 남성의식이 자기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 즉 감정성, 민감성, 무의식의 심층과의 연결을 대표한다. 그것이 발달되지 않거나 거부될 때 아니마는 비이성적인 기분 변화, 감정적 폭발,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자신 안에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깊은 불만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여성 안의 남성적 요소인 아니무스에 대한 융의 이론이었다. 남성의 꿈에서 아니마가 보통 하나의 여성 인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융은 아니무스가 여성의 꿈에서 여러 남성 인물이나 집단적 실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그는 그것을 여성 정신 속의 로고스, 즉 합리성, 판단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여성의 고유한 에로스, 즉 관계성, 정서적 연결과 대비하여 융은 여성의 아니무스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그것이 경직된 의견,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감정적 현실과 단절된 공격적인 지적 태도로 나타난다고 제안했다. 발달되지 않은 아니무스는 여성들을 독단적이고 논쟁적이며 그들의 더 깊은 여성적 본성을 배반하는 방식으로 차갑게 합리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보았던 여성의 특정한 형태의 무의식적 파괴성의 근원이었다. 그것은 도덕적 악이 아니라 내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심리적 왜곡이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항상 자신의 여성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융은 특히 논쟁적인 한 구절에서 썼다. 그는 현대 여성이 아니무스 에너지를 적절히 통합하지 못한 채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영역에 진입하면서 독특한 심리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제안했다. 이는 여성이 더 깊은 여성적 지혜를 희생한 채 남성적 의식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심리적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까지도 선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젠더 정체성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융은 단순히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타고난 원형적 구조라고 믿었던 심리적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에게 참된 심리적 건강이란 이러한 반성적 측면들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요한 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현대적 기준으로 볼 때 동시에 진보적이면서도 퇴행적으로 보인다. 융의 임상적 관찰은 여성의 정신적 발달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믿음으로 그를 이끌었다. 남성이 감정과 직관적 지식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융은 일부 여성이 독립적 사고, 비판적 판단, 영적 권위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억압된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은 각 성별에게 서로 다른 심리적 과제를 의미했다. 현대의 융분석가들은 융의 관찰에서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요소와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심리적 통찰을 분리하려 노력해왔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경직된 성별 고정관념이 아니라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열려있는 심리적 에너지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의 원래 정식화는 심리적 전체성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도전적이다. 아마도 가장 도발적인 점은 융이 여성이 아니무스와 맺는 관계가 그녀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를 남성에게 투사하는 여성은 파괴적으로 비판적이거나 남성 권위 인물에게 복종적으로 될 수 있었다. 아니무스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여성은 자신의 여성적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영적 지적 재능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융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방치될 경우 특히 파괴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정한 심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놀라운 점은 융의 환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다루는 과정에서 종종 깊은 안도감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부정적 사고 패턴, 가혹한 자기 비판, 혹은 남성 권위 인물과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여성들은 아니무스를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내적 역동을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분리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남성들은 아니마를 인정함으로써 이전에는 부정해왔던 감정의 깊이와 직관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융은 남성과 여성에 관한 초문화적, 심리적 진실을 묘사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20세기 초 유럽의 성별 질서를 반영한 것일까? 그 답은 아마도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할 것이다. 그의 관찰은 수천 시간에 걸친 임상 작업에서 나왔으며 환자들의 고통은 종종 성별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을 구성하는 융의 방식에는 불가피하게 그의 문화적 시대성이 각인되어 있으며 이는 의식이 역사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는 그의 강조를 고려할 때 그 자신도 인정했을 사실이다. 융이 영원한 여성성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오늘날까지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으로 들어섰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고 그가 믿었던 강력한 상징적 패턴인 여성 원형에 대한 그의 개념은 성차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진정으로 보편적인 여성적 특성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융은 서구 문화의 고정관념을 우주적 진리의 지위로 격상시켰을 뿐인가? 융에게 원형적 여성성은 몇 가지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어머니, 소녀, 아니마, 그리고 현명한 여인 혹은 노파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그가 믿기에 문화 전반에 걸쳐 인간 경험을 형성하는 근본적 에너지의 표상이었다. 어머니 원형은 양육, 부호, 풍요를 구현하지만 삼키고 가두며 압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파괴적 측면 또한 지니고 있었다. 소녀는 순수함, 새로운 시작, 변형을 대표했다. 아니마는 의식과 무의식 영역 사이의 매개자로 나타났으며 현명한 여인은 지혜, 직관, 영적 지식의 여성적 표현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 원형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존재한다고 융은 썼지만 여성에게서는 직접적으로, 남성에게서는 간접적으로 표현된다고 했다. 이 진술은 그의 사유가 지닌 혁명성과 문제성을 동시에 포착한다. 한편으로 융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여성적 원리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러한 원리가 생물학적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본질적 차이를 유지했으며 이는 많은 현대 사상가들이 환원주의적이라고 느끼는 입장이다. 융의 가장 도전적인 주장 중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무의식 영역과 더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성이 무의식적 내용을 담아내고 변형하는 데 있어 특별한 심리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방식의 의식, 융의 여성 동시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여성의 심리적 경험이 종종 무시되던 시대에 그가 여성적 지혜와 영적 권위를 인정한 것을 해방적으로 느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여성을 전통적 역할에 가두는데 사용될 수 있는 본질주의적 사고라고 인식하며 반감을 보였다. 융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인 마리 루이제 폰 프랑스는 여성 심리에 대한 그의 작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의 접근 방식의 일부를 비판했다. 융은 여성의 심리적 발달을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폰 프랑스는 한때 말하며 여성의 내면적 삶에 대한 그의 주의 깊은 관심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조차도 그의 관찰이 불가피하게 문화적 한계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인식했다. 영원한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융의 지적 발전에 영향을 준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위로 끌어올린다라는 유명한 구절은 여성적 에너지를 변형적인 영적 힘으로 보는 유사한 직관을 표현했다. 융은 이러한 시적 통찰을 임상적 적용이 가능한 심리학적 틀로 확장했다. 융의 관점에서 여전히 두드러지는 점은 그 역설적 성격이다. 그는 종종 여성적 의식을 남성적 의식보다 더 전체적이고 관계적이며 자연의 리듬과 연결된 것으로 묘사했는데, 반면 남성적 의식은 더 분석적이고 분화되며 추상적인 것으로 특징지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진정한 심리적 발달은 대립물의 통합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건강한 발달에는 바로 그러한 구별 능력과 추상적 사고라는 남성적 특성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제안했다. 비평가들은 여성 심리에 대한 융의 관찰이 특정 역사적 시기의 중상류층 유럽 여성들과의 작업에서 주로 나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의 심리적 갈등은 불가피하게 그 사회적 맥락의 성별 제약과 기대를 반영했다. 만약 융이 비서구 문화나 다른 사회계층의 여성들과 광범위하게 작업했다면 동일한 이론을 발전시켰을까? 더욱 도전적인 문제는 융이 때때로 여성성의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측면을 혼동했다는 점이다. 그는 여성의 신체, 사회적 역할, 심리적 패턴을 마치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유연하게 오가며 논의했는데, 이러한 접근은 현대의 젠더 이론에서 철저히 문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기원과 무관하게 경험을 형성하는 원형적 패턴의 힘에 대한 융의 통찰은 자신의 심리적 삶에서 그것들이 확인된다고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공명한다. 아마도 융의 가장 도발적인 제안은 현대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영역에 진입하면서 독특한 심리적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적절히 통합하지 못할 경우 논리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에 동일시되면서 더 깊은 여성적 지혜와 단절되는 가짜 남성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그가 아니무스 소유라고 부른 상태로 여성의 의식이 경직된 사고,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특유의 파괴성에 지배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관점은 융의 여성관의 핵심에 있는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는 여성 정신 속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할 만큼 진정으로 파괴적인 무언가를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그들의 정당한 평등 추구를 병리화하는 방식으로 반응했을 뿐일까? 진실은 아마도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융의 탁월한 심리학적 통찰과 불가피한 문화적 한계를 동시에 반영한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의 모성 및 모성적 힘에 대한 관점만큼 논란이 되는 측면은 거의 없다. 융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생물학적 역할이나 사회적 기능이 아니라 인간 발달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형성하는 원초적 심리적 힘이었다. 특히 잠재적 그림자 측면을 포함한 모성적 영향에 대한 그의 관점에는 여성과 그들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의 가장 도전적인 사상이 담겨 있다. 융에 따르면 어머니 원형은 인간 정신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존재로 양육과 보호뿐 아니라 집어삼키거나 가두거나 발달을 질식시킬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낸다. 사랑스러운 어머니, 끔찍한 어머니라고 융은 이 근본적 이중성을 포착하며 썼다. 이 원형적 패턴은 각 개인이 실제 어머니와 맺는 관계를 통해 개인적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심리적 유산의 일부로 지니는 비인격적 패턴으로도 작동한다. 융의 관찰이 특히 도발적이었던 이유는 어머니들이 종종 인정되거나 드러나지 않은 채 엄청난 심리적 권력을 행사한다고 그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이상화되었지만 강력한 행위자로는 거의 인식되지 않던 시대에 융은 모성적 영향이 때로는 건설적으로, 때로는 파괴적으로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기록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모자 관계가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인식하는 문제였다. 부모의 살아내지 못한 삶만큼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융은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개별적 잠재력을 발전시키지 못한 어머니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조종하여 자신이 살아내지 못한 꿈을 실현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보상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이러한 역동은 그가 심적 감염이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어머니로부터 아이에게 무의식적인 심리적 내용이 전이되어 아이에게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낯선 내용으로 짐을 지우는 것이다. 집어삼키는 어머니는 융의 사례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대개 선의의 의도로 자녀, 특히 아들이 심리적 분리와 독립을 이루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여성이다. 융은 그러한 어머니들이 자신의 과도한 개입을 사랑과 보호로 정당화하면서도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에는 눈이 멀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아들들은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 권위에 대한 문제, 삶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데의 투쟁 등 특정한 심리적 패턴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융이 어머니와 딸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논의할 때 그의 관점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는 심리적 유사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보다 딸에게 무의식적 내용을 더 쉽게 투사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딸의 개성화 과정, 즉 분화되고 진정한 자아의 발달에 특별한 도전을 만들어냈다. 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어머니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된 상태로 남아 참여 신비라고 불리는 이러한 모성 인물과의 결합을 통해 심어진 것과 자신의 욕망, 가치, 삶의 경로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모성 역할에서 여성에게 막대한 심리적 영향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영향이 무의식적으로 행사될 때 파괴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융은 어머니들이 의도적으로 자녀를 해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무의식적 역동이 진정한 발달을 제한하는 지속적인 심리적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대 독자들은 융이 부성적 영향에는 덜 주목하면서 모성적 영향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췄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비록 융이 부성 콤플렉스와 그 영향에 대해서도 저술했지만 그의 모성 강조는 그의 임상적 관찰과 더불어 그의 시대적 사회 현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이들의 초기 발달에 훨씬 더 많이 관여하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성적 포용이라고 부른 것, 융은 이러한 무의식과의 특별한 관계가 여성에게 독특한 영적 능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능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 특정한 심리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제안했다. 개인적인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융은 또한 여성적 원리가 자연, 물질, 그리고 무의식적 삶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이러한 영역들과 더 직접적인 연결을 유지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여성에게 강력한 본능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합리성과 의식적 의도를 압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의식적 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융은 특히 도전적인 한 구절에서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 대한 권력을 욕망하며 이 욕망이 인식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파괴적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이는 도덕적 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측면들이 그림자 속에 남아 인식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을 때 발전하는 심리적 패턴에 관한 것이었다. 여성 심리의 그림자 측면에 대한 융의 견해는 여성의 지혜, 치유, 영적 통찰 능력에 대한 그의 이퀄리 강한 주장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그는 여성의 직관적 능력이 이성적 접근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침을 제공한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그는 감정과의 연결, 관계성, 체화된 지혜라는 여성적 원리를 가치 있게 여겼으며 이는 현대 서구 문화가 남성적 합리성과 기술적 지배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 속에서 위험하게 평가절하해온 특성들이라고 믿었다. 여성 심리의 건설적 잠재력과 파괴적 잠재력을 모두 인정하는 이러한 이중적 관점은 융의 근본적인 접근을 대표한다. 그는 여성을 단순하게 이상화하는 데에도 폄하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측면들을 포함하여 심리적 가능성의 전체 스펙트럼을 이해하고자 했다. 현대 융학파 분석가들은 문화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을 비판하면서도 융의 관찰에서 가치 있는 임상적 통찰을 추출하려 노력해왔다. 그들은 특정한 심리적 패턴이 어머니와 아이를 다루는 임상 실천에서 통계적으로 자주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패턴은 본질적인 여성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생물학, 심리학, 문화, 개인 발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한다고 인식한다. 아마도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융의 관점이 가장 실질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영역은 연애관계에 대한 그의 이론일 것이다. 융에 따르면 타인과의 끌림과 갈등, 특히 이성 간의 관계는 우리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형상과 관련된 무의식적 투사에 의해 크게 지배된다. 이 관점은 관계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불안하면서도 해방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융은 남성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끌리는 여성에게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적 측면을 투사한다고 관찰했다. 한 남자는 실제로 그녀가 누구인지보다는 그녀가 자신의 무의식적 여성성의 특성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정 여성에게 끌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자신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적 측면을 그 내부 형상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에게 투사한다. 이러한 투사는 연애적 끌림의 특징인 강렬한 감정적 전하와 매혹을 만들어낸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형된다고 썼다. 이러한 변형은 관계가 우리가 이전에 무의식 속에 감춰두었던 자기 자신의 측면들을 파트너에게서 반영되거나 촉발되는 것을 통해 직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융의 관점이 특히 도전적인 이유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이 실제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무의식적 투사에서 비롯된다고 그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비이성적으로 분노하거나 실망할 때 융은 그가 그녀의 진정한 자아와 관계하기보다는 그녀가 자신의 아니마 투사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에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게 느끼는 좌절은 파트너의 실제 한계보다는 자신의 아니무스와의 관계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 융은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이 관계에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투사가 매혹과 끌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던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실제 인물이 투사된 이미지 뒤에서 드러나면서 필연적으로 실망이 뒤따른다. 이는 관계가 해체되거나 투사가 점차 철회되고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지면서 더 진실한 무언가로 변형되는 위기 지점을 만든다. 모든 관계에는 최적의 거리가 있다고 융은 관찰하며 완전한 합일이 관계의 성공을 의미한다는 낭만적 개념에 도전했다. 그는 무의식적 동일시나 투사로 특징 지어지는 관계보다 적절한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다. 결혼에 대한 융의 이해는 특히 혁신적이었으며 그는 이를 주로 사회적 제도나 심지어 사랑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심리적 발달을 위한 용기라고 보았다. 그는 사랑의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무거운 문제들 중 하나이며 결정적인 효과가 지적 해답이 아니라 감정적 발달에서 오는 것에 놀랄 필요는 없다고 썼다. 결혼은 두 파트너가 투사를 철회하고 이전에 발달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측면을 발전시키는 도전에 직면하는 심리적 관계를 대표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융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아니무스 콤플렉스를 통해 독립성, 영적 권위, 객관적 사고, 세속적 효율성과 같은 특성을 남성에게 투사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투사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때 여성은 이러한 특성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을 이상화하거나 내면의 남성적 완벽성 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성을 가혹하게 비판할 수 있다. 반대로 융은 남성이 일반적으로 테마 콤플렉스를 통해 감정적 깊이, 직관적 지혜, 관계성, 아름다움과 같은 특성을 여성에게 투사한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투사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때 남성은 이 내면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이상화하거나 실제 여성이 이러한 무의식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비이성적으로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 융의 관점은 진정한 관계가 이러한 투사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고 이러한 특성을 자기 자신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요구한다고 시사한다. 여성은 이러한 특성을 남성을 통해서만 찾기보다는 스스로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남성은 여성에게 이러한 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깊이와 관계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관점은 전통적인 성 역할과 일부 현대적 가정 모두에 도전한다. 융은 남성과 여성이 심리적으로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지만 심리적 발달을 가로막는 경직된 성 역할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의 이상은 각 개인이 자신의 주요 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으로 반대성에 연관되어 온 측면들을 포함하여 완전한 인간적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관계 패턴에 대한 융의 관찰은 수십 년에 걸친 고통받는 부부들과의 임상 실천에서 나왔다. 그는 여성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콤플렉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을 구현하는 파트너를 선택하여 성인 관계에서 어린 시절의 역동을 재현한다는 것을 기록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콤플렉스를 반영하는 파트너를 선택했다. 이러한 무의식적 선택은 의식적 인식을 통해서만 깨질 수 있는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융은 경고했다. 이 원리는 무의식적 투사와 콤플렉스가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실망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의식을 위한 기회를 나타내는 관계 패턴에 강력하게 적용된다. 성별 차이에 대한 융의 관계 이론이 현대 독자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관계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물질을 비추는 거울로 기능한다는 그의 핵심 통찰은 여전히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 융 분석가들은 그의 핵심적인 투사 메커니즘과 그것이 매력과 갈등 모두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보존하면서 동성 관계와 더 유동적인 성별 이해를 포함하도록 그의 작업을 확장해왔다. 휴식 시간 3점슛 융의 여성에 대한 논쟁적인 관점의 핵심에는 급진적인 제한이 놓여 있다. 그가 개성화라고 불렀던 전체성으로 향한 심리적 여정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여성의 발달을 제한해 온 전통적 관점과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발달 궤적을 가정하는 현대적 관점 모두에 도전한다. 융 심리학에서의 개성화는 의식과 무의식의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되거나 억압된 성격의 측면을 직면하고 타인에게서 투사를 거두어들이며 궁극적으로 제한된 자아를 초월하는 정신의 조직 중심이자 전체성인 자기와 연결되는 것을 포함한다. 평생의 특권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되는 것이다 라고 융은 말했으며 이는 진정한 심리적 발달이 삶의 중심 과업이라는 그의 믿음을 포착한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이 심리적 성향과 문화적 제약을 모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에게서 종종 다르게 전개된다고 관찰했다. 남성의 경우 융은 개성화가 일반적으로 그들이 억압하거나 여성에게 투사해왔던 특성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안했다. 정서적 민감성, 관계성, 직관, 그리고 무의식적 과정과의 연결이다. 남성의 과업은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경우 융은 여성의 고유한 심리적 출발점을 반영한다고 믿었던 더 복잡하고 논쟁적인 발달 경로를 제안했다. 그는 여성이 대부분의 남성보다 무의식적 과정, 자연의 리듬, 관계적 인식과 더 강한 연결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제안했다. 그들의 개성화는 종종 더 큰 심리적 분리, 객관적 사고, 그리고 영적 자율성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아니무스 혹은 남성적 원리와 연관된 특성들이었다. 여성의 의식적 삶은 전통적으로 남성과의 관계라는 경계 안에서 사라져왔다고 융은 관찰하며 문화적 요인이 여성의 심리적 발달을 종종 제한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많은 여성이 자신만의 의미, 목적, 영적 권위와의 진정한 연결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남성을 통해 살아간다고 믿었다. 융의 관점을 특히 도전적으로 만드는 것은 여성의 심리적 발달이 자녀 양육의 책임이 줄어드는 인생 후반기에 자연스럽게 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그의 제안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많은 여성이 딸, 아내, 어머니라는 역할과 분리된 자신만의 개별적 정체성을 개발하는 과업에 온전히 직면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반면 남성은 종종 중년에 주요한 심리적 위기를 맞는다. 성취 지향적인 의식이 더 깊은 충족감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때이다. 이러한 성별화된 발달 시간표는 생물학적 현실과 융시대의 문화적 조건을 모두 반영했다. 현대의 융 분석가들은 여성의 삶의 선택이 크게 확장된 사회에서 이러한 패턴이 여전히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심리적 발달이 전개되는 방식에서 성별 차이를 계속해서 관찰한다.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융은 여성의 심리적 발달이 종종 특정한 도전에 직면함을 기록했다. 어머니와의 과잉 동일시에서 분화하기, 집단적 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자율적 판단을 개발하기, 그리고 매개된 연결이 아니라 영적 의미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확립하기이다.
이러한 도전은 여성의 발달을 종종 제약해온 내적 심리적 패턴과 외적 문화적 한계를 모두 반영했다.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의 사라지지 않은 삶이다 라고 융은 여성의 발달과 특별한 관련성을 지닌 구절에서 썼다. 그는 개성화하지 못한 어머니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딸들이 자신의 발달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을 관찰했다. 이러한 무의식적 계약을 깨는 것은 특별한 용기를 요구했으며 종종 개성화 과정을 좌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죄책감을 촉발했다. 마리 루이 폰 프란츠, 에스터 하딩, 그리고 이후에 마리안 우드먼을 포함한 융의 여성 동료들은 여성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그의 관찰을 확장하는 동시에 문화적 편향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느낀 측면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여성의 꿈과 능동적 상상이 종종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별 가능한 단계를 통해 진화하는 아니무스의 표현인 내적 남성 인물들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록했다. 초기 단계는 종종 원시적이거나 미분화된 아니무스 인물들,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남성들, 유혹적인 트릭스터들, 또는 무의식적 남성 에너지를 대표하는 경직된 권위주의적 인물들을 포함했다. 개성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인물들은 더 분화된 표현으로 변형되었다. 행동의 사람, 예술가나 영적 탐구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객관적 진리와 의미를 대표하는 현명한 내적 동반자이다. 융은 여성의 내적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와의 관계가 외부 세계와 실제 남성과의 관계 맺음을 극적으로 형성한다고 믿었다. 미분화된 아니무스를 지닌 여성은 남성 권위 인물과의 무의식적 동일시, 모든 남성적 원리에 대한 반항적 대립, 또는 관계에서의 이상화와 쓰라린 실망의 순환에 갇혀 있을 수 있다. 아니무스가 발달함에 따라 그녀는 여성적 의식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객관적 판단, 독립적 행동, 영적 권위와 같은 특성에 접근하게 된다. 융의 관점이 현대의 감수성에 그렇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심리적 전체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보인다는 그의 주장 때문이다. 이는 임의적인 사회적 관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라고 인식한 것 때문이다. 그는 여성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전체성, 연결, 포용을 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의 의식은 더 자연스럽게 분화, 추상화, 분리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다. 심리적 건강이란 자신의 주된 의식 양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반대 경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했다. 현대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관찰된 차이가 본질적인 심리적 진리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단지 융 시대의 문화적 조건화였는지를 의문시한다. 융 자신도 원형적 패턴을 문화적 표현과 분리하는 어려움을 인정했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특정한 심리적 차이는 문화적 변이를 초월한다고 유지했다. 현대 융학파의 실천은 이러한 질문들에 더 큰 유연성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 범주 내의 막대한 변이를 인식하는 동시에 임상 실천에서 통계적 빈도로 나타나는 패턴을 여전히 인정한다. 아마도 여성의 개성화에 관한 융의 가장 가치 있는 기여는 심리적 발달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며 특히 중년 이후에 중요한 단계들이 존재한다는 그의 주장일 것이다. 여성의 가치가 종종 주로 젊음과 생식 능력에 묶여 있던 시대에 융은 많은 여성이 폐경 이후에 심오한 심리적 각성과 창조적 개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를 우연적이거나 단지 보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여성적 심리 발달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삶은 정말로 마흔에 시작된다라고 융은 여성의 심리적 발달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하며 말했다. 그때까지는 당신은 그저 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 관점은 심리적 지평을 종종 제한하는 문화 속에서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여정을 탐색하는 여성들에게 도전과 깊은 희망을 동시에 제공했다. 여성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융의 관점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여성적 지혜, 체화된 지식, 그리고 대안적 발달 경로에 대한 그의 인식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특정한 성별 차이를 자연화하려는 그의 경향과 여성 심리에 대한 때때로 포괄적인 일반화는 정당한 비판을 촉발한다. 그러나 그의 시대의 문화적 한계 아래에는 지속되는 통찰이 놓여 있다. 심리적 전체성을 향한 여정은 보편적인 인간 패턴과 우리의 생물학적 및 문화적 유산에 의해 형성된 특정한 출발점을 모두 관여시킨다. 반대편에서 보자. 몸 조심하고 나중에 보자.